또 각탕을 매일 해주면은 애들이 면역력도 증가되는 것 같고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할 때는 감기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매일 하는 편이에요. 각탕기에 41도씨의 더운물을 붓고 종아리까지 담근 후 상체는 수건으로 가볍게 덮어서 땀이 나게끔 도와준다. 각탕 중간에 얼굴이 상기되거나 아이가 더워지면 조금씩 생수를 마셔주는데 이 정도로 땀이 많이 나도 각탕을 계속해야 하나요? 각탕은 보통 20분 정도 하는데 이마나 머리 쪽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멈춰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몸속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물속에 발을 담궈놓지 않아도 계속 열이 나거든요. 각탕이 끝난 후에도 찬물에 2, 3분 정도 발을 담가 이완된 근육을 수축시켜야 한다. 혹시 다른 주의점은 없나요? 족탕과는 달리 각탕을 끝내고 나면 양말을 꼭 신겨주고 옷을 가능하면 따뜻하게 입혀주는 게 좋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몸속에 데워진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좀 따뜻하게 입혀주고 양말은 꼭 신겨주는 게 좋다고 해요. 하루 종일 일하랴 아이들과 놀아주랴 녹초가 된 남편을 위해 준비했다 반신욕. 온도를 38도씨에 맞춰 허리가 잠길 만큼 물을 받는데 샤워기를 벽에 걸어놓고 물을 받네요. 겨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가우면은 실내 공기가 많이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반신욕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추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기를 데우기 위해서 샤워기를 받으면 더운 공기가 올라오니까 공기가 좀 따뜻해져 있어서 섬에 들어갈 때 한기를 느끼지 않게 되니까 좋아요. 찜질 재료로 쓰이는 겨자. 이벽재료도 안성맞춤인데 겨자 2-3숟가락을 욕조에 풀어주면 하루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겨자 반신욕. 겨자를 이국제로 활용을 하면은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산후 신경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기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힘든 일을 많이 하고 하면 어깨가 뭉치거나 굉장히 피곤해 하거든요. 그럴 때 이벽제로 사용을 하면 피로도 풀리고 몸이 굉장히 개운하다고 그래요. 대신 피부가 좀 예민하거나 너무 어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 농도를 좀 줄이거나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는 반신욕 도중에는 상반신인 두 팔을 시원하게 밖으로 빼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들어갈 때 따끔따끔한 느낌이 드는데 좀 하고 나면은 파스 붙인 것 같이 조금 따끔따끔하면서도 싹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나요. 대개의 반신욕은 30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좋고 땀이 안 난다고 40분 이상 반신욕을 하게 되면 탈진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건강한 목욕법의 마무리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목욕할 때 땀과 함께 빠져나간 수분과 비타민C를 공급하기엔 감입차가 좋다고 하네요. 따끈따끈한 찜질부터 다양한 건강 목욕까지. 김한숙 주부가 제안하는 자연치료 온열요법. 그 못다한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네, 절세미인 클레오파트라, 경국지세의 양귀비가 부럽지 않는 건강 목욕법. 그게 사용하는 재료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중에 파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천연 재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뭐 저희 그 후각에 자극하는 냄새, 이거 솔잎향, 이거 녹차향, 재료들 어디에 좋은지 혹시 아세요, 김한숙 주부님? 솔잎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많이 쓰고요. 네. 스트레스를 풀어줄 때 많이 쓰고 녹차 같은 경우는 어디 다들 아시잖아요. 어디 좋은지. 그러니까 저런 잎차로 된 거 같은 경우는 망 같은 데 넣어서 그냥 욕조에다 넣어서 이제 그 목욕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티백으로 된 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한 5개 정도 모아가지고 그냥 욕조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즐기시다가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녹차 안에서 좋습니다. 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예, 솔잎 같은 경우는 향이 은은하죠. 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풀어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 녹차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죠. 네. 다음 재료로는 이 말린 율무 그리고 이 국화꽃이 나와 있는데요. 교수님, 이것도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디에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율무는 김이나
여드름 이런 게 주근깨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네. 국화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통이나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죠. 네. 잠이 안 올 때 이 향기만 맡아도 그냥 저도 모르게 잠이 들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국화가요. 그런데 레몬은 어디에 많이 씁니까? 저도 레몬은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특히 이제 지쳐있는 피부에 생기를 주는 것 같아요. 또 감기나 그 냉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예. 레몬. 자, 그리고 여기 요 물주머니. 이건 제가 잘 압니다. 네. 이 병원 가서 참 많이 봤더니 핫팩. 김원숙 주부님께서도 흔히 자주 사용을 하시나요? 이거는 집에서 쉽게 쓸 수 있어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제 여기 물을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넣으면은 이렇게 넣다가 뭐 이렇게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물을 넣어서 그 찜통 같은 데 있잖아요. 빨리 네. 삶는 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쪄주시면 돼요. 이렇게 삶아서 꺼내가지고 지금은 수건이 한 장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이게 이제 처음에 꺼내면 좀 뜨겁거든요. 뜨겁죠. 예, 한 7겹 정도 감아가지고 뭐 어깨나 결림 부분에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예, 많이 도움이 되죠. 뜨뜻해. 편하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이런 핫팩들 한 번쯤은 다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쑥 재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재료는 우리 찜질방에서나 또 사우나에서요 좌운 재료로 많이 쓰잖아요. 쑥 좌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선생님 이게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쑥이 보편적으로 이제 소화장애 왔을 때 냉증이나 이런 데다 많이 쓰는데 통증을 제거해주면서 이 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쑥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쑥을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황토 있죠. 네. 황토로 좀 섞어가지고 찜질을 해주면 좌훈이죠. 그 열을 쏘아주면은 네.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예. 자, 건강충전 목요일 오늘 아주 다양한 이 찜질 방법 그리고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 조경, 목욕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주부님께서 이 각 가정에서 이런 방법 괜찮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해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요즘 지금 또 많이 추워지니까 아이들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집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기로 고생하는 아이들이나 또 피로에 지쳐서 힘든 남편의 어깨에 겨자찜질 같은 팩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봐 주세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모두 나한테 맞는 그런 맞춤 목욕법을 찾아서 모두 피로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말씀이세요. 교수님, 온열요법도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저희에게 충고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목욕도 중요하고 질환에 맞는 목욕법도 중요하고. 네. 근데 우리가 꼭 중요시해야 할 것은 음주의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목욕탕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 음주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식전 식후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고, 임산부나 이런 데서는 낮은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이다.